중국 사람들과 교류할 때 언급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는 티베트 독립 문제입니다. 티베트는 매우 예민한 지역이죠. 지도에서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티베트는 중국 대륙의 서남부의 지역에 있는 티베트 자치구와 티베트 고원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주로 우리가 장족이라고 합니다. 이 티베트 자치구만 따지면은 남한의 한 12배 정도 크기의 인구가 300만 정도 되고요. 그 밖에 그 범 티베트 지역 전체를 보면은 22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니까 남북한 합친 넓이 한 10배, 8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그 토번 제국이라고 불려서요. 약 4세기부터 8세기까지 존속을 했는데 이 토번 제국이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서 당나라를 침공을 하고 당의 황제를 막 마음대로 갈아치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유명한 문성공주가 티베트로 시집을 갈 때 그때 이제 불교를 전했고 거기서 티베트에서 차 문화를 이제 전달하면서 티베트의 차가 이제 오고 가던 그 길이 차마고도가 됐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820년경에 협정을 통해서 국경선을 획정함으로써 이제 앞으로의 그 무력 충돌을 피했고요. 이때 확정된 조약이 티베트의 수도 라하사의 조캉사원 앞에 그러니까 당토번이죠. 회맹비라는 내용으로 새겨져서 지금까지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문이 세워진 날로부터 토번이는 토번인에서 당나라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린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일종의 우호 통상 조약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토번 제국은 9세기경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도 티베트 지역을 중국 각 왕조마다 경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송이나 명 같은 경우는 티베트를 포기했고 당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청나라 같은 경우는 티베트를 경영을 했습니다. 청나라 때 같은 경우는 티베트하고 비교적 사이가 좋아서 청 황제들은 티베트를 스승의 나라라고 했고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를 자신의 스승이라고 해갖고 자신의 옆에 이렇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앉을 때도 물리적으로 옆에 둬서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 질서 속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은 곳이 티베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대전 이후 특히 국공내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승리하고 베이징에 이제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산당 정부는 처음에 이제 달라이 라마 측과 협상을 벌였죠. 우선 1951년도에 침공을 했고 그래서 티베트를 점령을 했지만 달라이 라마와 협정을 맺어서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임을 인정하지만 티베트 자체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당시 달라이 라마가 모택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베이징 그 회의에 갔는데 달라이 라마께서 회고한 것에 의하면 그 모택동 주석이 자신을 아들처럼 대해줬다고 그렇게 아주 평화로운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티베트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자치구지만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중국과는 굉장히 다른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베트 독립을 원하는 세력들이 생겼고 그래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그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국제사회의 티베트의 주권을 알리기 위해서 독립운동이 발화됐고 굉장히 그것이 이제 확대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티베트 독립 문제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중국의 티베트 주권 탄압에 대해서 항의하고 뭐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지만 사실 뭐 그런 정도는 립 서비스였을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할 나라가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인데요. 어쨌든 티베트에다 자치권을 주기는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티벳은 또 하나의 중국의 영토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티벳 독립 문제를 언급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또 이것이 중국의 하나의 큰 트라우마이면서 컴플렉스인데요. 오랫동안 외국으로부터 침탈을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티벳 문제도 하나의 인권적 측면에서 본다기보다는 미국과 서구 유럽 제국들이 중국을 또 한 번 침탈하기 위해서 중국의 고유 영토를 이렇게 뺏어가고 주권을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처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강대국이지만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14개국에 둘러싸여 있고 특히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서구 열강들로부터 침탈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항상 고통받고 침탈받았던 그런 역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변화하고 있죠. 티벳은 사실은 왜 그것이 중요한 그 지정학적 위치냐 하면은 인도와 중동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슬람 세력과 연결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각에서 보면은 이슬람 세력이 상당히 먼 곳에 있고 뭐 석유나 이렇게 파는 곳으로 알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티벳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과 직접 부딪히지를 않고 있거든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예민하고 각 정권마다 근대 이전에도 보면은 이 티벳 지역을 경영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티벳에는 방대한 영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중국이 1949년까지 사회주의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건 기치가 56개 이 소수민족, 그러니까 55개 소수민족이겠죠. 그러니까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의 통합을 그 기치로 내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고 굉장히 느슨한 연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티벳 같은 나라가 독립을 하면은 다른 소수민족들도 다 독립을 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도미노식 독립이 이루어지면 중국의 결속력이 급속히 와해되고 중국은 그만큼 다시 한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통일되어 있지만 지난 3000년 동안 약 1400년 정도만 통일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열이 상존하는 나라예요. 분열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큽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한번 미국 문제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이러한 도미노 효과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중국 지도부들에게 굉장히 그 어떤 우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독립적인 지역이고 특히 이쪽이 위구르라든지 또 운남성, 동남아, 인도, 파키스탄, 중동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위치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티벳의 독립은 인정하지 않고 단지 자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좀 더 좀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중국과 티벳 사이에 또 다른 또 어떤 협의가 필요하겠죠.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티벳 독립운동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표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불교계가 달라이라마 방한이 성사되도록 탄원서도 보내고 서명도 한번 받아봤었는데 당시 우리 정부 당시 외교통상부가 비자 발굴 거부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정치 지도자이기 전에 종교 지도자이고 전 세계에 존경을 받는 분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평화와 인권 그리고 상생과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는데 그걸 못 왔죠.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와 또 인도적인 문제, 인권적인 문제는 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간혹은 너무 중국을 어려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사대주의적인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내 문제입니다. 굳이 그 나라의 국내 문제를 건드려서 거치지 않아야 될 분쟁의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티벳 독립 문제도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지만 좀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